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이 물건은 정말 말 그대로 기적 같은 구조를 갖춘 아파트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사만아파트 210동 1805호. 여러분, 이곳은 베란다 문을 여는 순간 남태평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시원하고 탁 트인 바다 전망이 한눈에 펼쳐지는 곳입니다. 부산에서 바다 조망 아파트는 많지만 이렇게 거실 바로 앞에서 바다가 시원하게 뻥 뚫려 보이는 구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 느낌을 아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로 끊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초초역세권, 정확히 말하면 부산도시철도 1호선 낱개역까지 도보 2분, 거리로는 약 134m입니다. 여러분, 도보 2분이라는 것은 신호 한 번만 건너면 바로 지하철역이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라인은 남포동까지 약 20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학생, 자영업자, 관광 수요까지 모두 흡수하는 최상급 입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이 물건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06,045,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각기일은 2025년 1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날짜가 지나지 않도록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매 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사만아파트 210동 18층 1805호입니다. 감정가는 5억 원, 현재 5차까지 진행되면서 최저입찰가는 2억 4,500만 원, 감정가의 49%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6년 준공, 총 25층 중 18층, 전용 면적 191.432, 평수로는 약 57.9평, 공급 면적은 224.22, 약 67.8평으로 부산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초대형 평형입니다. 여기에 대지권까지 73.972, 약 22.3평을 보유하고 있어 토지 지분 또한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파트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같은 가격이라도 입지와 구조가 탄탄한 물건은 낙찰 후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만아파트 210동 1805호가 바로 그런 물건입니다. 먼저 구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전용 면적이 191.432, 평수로는 약 57.9평에 달하는 초대형 평형입니다. 방의 개수, 거실 크기, 복도 구조, 수납 공간까지 모두 넉넉하게 설계되어 있어 이 정도의 면적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작은 평형대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주거 만족도가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게다가 층수는 25층 중 18층, 중상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망, 채광, 통풍까지 모두 고르게 확보되어 있는 층입니다. 이 물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다 전망입니다. 여러분, 거실 앞 베란다 문을 여는 순간 남태평양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시원하고 넓은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사하구 내에서도 이렇게 답답함 없이 탁 트인 바다 조망을 확보한 아파트는 드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격 방어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주변 환경을 설명드립니다. 이 아파트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낱개역과의 거리가 단 134m, 도보로 약 2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초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아이와 함께 걸어도 부담이 없을 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남포동까지 약 20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수요, 관광 수요, 상권 이용 수요까지 모두 확보되어 있는 최상급 교통 입지입니다. 생활환경 또한 매우 좋습니다. 아파트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낱개공원, 다대포 해변 생활권, 대형마트, 병원, 시장 등이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필요한 생활 인프라는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입지입니다. 또한 단지 내 구조도 넉넉합니다. 210동 자체가 차음 구조와 동강 거리가 괜찮게 설계되어 있어 층간 소음이나 동강 간섭이 적고 주차 동선도 비교적 여유 있는 편입니다. 아파트가 건축년도 1996년으로 다소 오래되었더라도 꾸준한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평형의 특징으로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구조적으로 넓고 층수 좋고 바다 조망 확보, 그리고 낱개역 도보 2분이라는 최고 입지까지 갖추고 있는 사하구 내에서도 찾기 어려운 매우 강력한 입지를 가진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과 임차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 물건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싸게 사더라도 나중에 예상치 못한 금액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물건은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 권리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말소기준 권리는 농협에서 설정한 2021년 2월 2일자 근저당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준 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경매로 낙찰이 되면 전부 소멸하게 됩니다. 즉 근저당 이후에 잡혀있는 압류나 가압류, 차후 설정된 기타 권리들은 낙찰자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인데 이 두 가지가 실제 인수 금액과 직결됩니다. 이제 임차인을 보겠습니다. 점유자는 김이라는 분인데 전입일은 2014년 11월 3일 현황조사관의 조사에는 대항력 있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또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며 현황조사 보고서에도 관계 확인 불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임대차 계약 자체가 가족관계인지 차임인지 혹은 무상거주에 가까운 형태인지 법원이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전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유, 전입, 임대차 계약의 실제 존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임대차 계약의 실제와 보증금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분류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 금액은 0원, 즉 권리상으로는 매우 깔끔한 물건입니다. 다만 현 점유자가 실제로 거주 중일 수 있기 때문에 낙찰 후에는 명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명도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우위에 있는 구조이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낙찰자의 실익에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말소기준 권리 명확, 선순위 권리 없음, 임차인은 전입만 되어 있지만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할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권리 구조만 놓고 보더라도 매우 안정적이고 투자 리스크가 거의 없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아파트를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얼마의 대출이 나오고 또 제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가는지 그 구조를 아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는 최저입찰가 그대로 낙찰받는 경우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최저입찰가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위치한 부산 사하구는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은 2억 4,500만 원의 70%, 즉 1억 7,15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제로 넣어야 하는 내 돈, 즉 자기 자본은 얼마냐?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7,350만 원, 여기에 집을 내 앞으로 가져오기 위해 들어가는 각종 부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취득세 약 269만 원, 법무사 비용 정확하게 50만 원, 그리고 서류 발급비나 우편료 같은 잡비까지 합쳐서 약 2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치면 여러분이 부담해야 하는 부대 비용은 총 339만 원 전후가 됩니다. 이제 이것들을 모두 더해보겠습니다. 내 돈 7,350만 원, 부대 비용 약 339만 원. 따라서 여러분이 실제로 넣어야 하는 총 투자금은 약 7,700만 원 전후로 정리됩니다. 자, 이제 이자 흐름까지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 1억 7,150만 원이기 때문에 연 4%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에 약 686만 원, 월로 나누면 약 57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넣으신 내 돈, 즉 총 투자금 7,700만 원에 대한 기회비용 이자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금액을 연 4%로 계산하면 1년에 약 307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2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됩니다. 즉 실제로 이 물건을 가져갔을 때 은행 이자 약 57만 원, 내 돈 기회비용 약 25만 원, 두 가지 비용을 더하면 월 약 82만 원 정도의 비용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전체 금융 흐름이 한눈에 정확하게 들어오실 겁니다. 낙찰가, 대출, 내돈, 취득세, 법무사 비용, 이자까지 이 순서대로 흐르는 구조를 이해하시면 이 아파트의 실제 부담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바로 체감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아파트를 낙찰받으신 뒤 전세를 놓았을 때 내 돈이 실제로 얼마나 회수가 되고 또 얼마가 내 손에 남는지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혹시 경매 물건을 검색이나 분석을 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실전경매연구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은 57평이 넘는 대형 평수입니다. 실제 시세를 보시면 전세는 3억 5천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전세금을 정확하게 3억 5천만 원으로 놓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출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앞 단계에서 여러분이 낙찰 받으셨을 때 은행 대출은 1억 7,15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세로 받는 3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빌렸던 은행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것입니다. 1억 7,150만 원을 갚고 나면 여러분 손에는 순전히 남는 전세금 1억 7,850만 원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계산이 나옵니다. 앞 단계에서 여러분이 이 집을 내 앞으로 가져오는 데 들어갔던 총 투자금이 약 7,700만 원 전후였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에서 이 투자금을 먼저 빼보겠습니다. 전세금 순유입 1억 7,850만 원에서 내 투자금 7,700만 원을 빼면 여러분 손에는 약 1억 96만 원 정도의 순자금이 남게 됩니다. 이제 중개수수료도 반영해야겠죠. 전세 3억 5천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약 154만 원 전후입니다. 이 금액을 제하면 여러분 손에 최종적으로 남는 순수 현금은 약 9,800만 원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 9,800만 원이라는 돈은 더 이상 묶여있는 돈이 아닙니다. 낙찰받자마자 전세만 놓으면 바로 통장으로 들어오는 순수한 현금입니다. 이 금액을 여러분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연 4% 예금으로 넣어두시면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느냐? 9,800만 원 연 4%, 연이자 약 392만 원, 월로 나누면 약 32만 원 전후의 수익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낙찰받은 뒤 전세만 바로 놓아도 내 돈 전액 회수는 물론이고 남는 돈으로 은행 이자 4%를 돌리면 매달 32만 원씩 중견기업 임원의 식대 수준의 현금 흐름이 비용 없이 자동으로 생겨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형 평수 높은 전세가 저렴한 낙찰가가 합쳐질 때 나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취득했을 때와 법인 명의로 취득했을 때 3년 보유 후 매각 또는 즉시 매각을 했을 때 여러분 손에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계산해서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단계에서는 전세를 놓아서 내 돈을 전액 회수하고 남는 돈으로 신협새마을 금고 예금 이자를 받는 구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최종 매각 시 여러분의 실수익이 얼마인지 완전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 명의로 3년 보유 후 매각. 여러분, 먼저 개인 명의입니다. 개인으로 이 집을 낙찰받으시고 3년 동안 안정적으로 보유하셨다가 실제 시세 수준인 4억 5천만 원에 매각하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집을 내 앞으로 가져오실 때 들어간 전체 취득원가를 보겠습니다. 낙찰가는 2억 4,500만 원, 여기에 개인 취득세가 약 269만 원, 법무사 비용 정확하게 50만 원, 그리고 등기서류 발급 등 잡비까지 합치면 약 20만 원 전후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실제로 부담하신 총 취득원가는 약 2억 4,839만 원입니다.
이제 3년 보유 후 4억 5천만 원에 매각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의 매각 차익은 매각가에서 취득원가를 뺀 약 2억 121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 명의는 3년 보유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 6%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공제하면 약 1,200만 원 정도가 빠지고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표준은 약 1억 8,900만 원 전후가 됩니다. 이 금액은 양도세 구간 중 1억 5천 초과 3억 이하, 즉 38% 구간에 해당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면 본세 약 5,200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으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부담하시는 총 양도세는 약 5,700만 원 전후가 됩니다. 이제 매도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손에 쥐시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4억 5천만 원, 양도세 약 5,700만 원, 중개수수료 약 180만 원, 약 3억 9,054만 원 전후가 됩니다. 여러분의 실제 수익은 취득원가 2억 4,800만 원을 제외하면 약 1억 4,2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 명의로 3년 보유하고 매각하시면 1억 4천만 원대의 깔끔한 실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인 명의로 즉시 매각.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취득세율이 매우 높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또한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먼저 취득원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낙찰가 2억 4,500만 원에 법인 취득세율 14.4%가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만 3,528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50만 원, 각종 등기 관련 비용 20만 원을 더하면 법인의 총 취득원가는 약 2억 8,098만 원이 됩니다. 법인은 바로 매각한다고 가정합니다. 즉시 매각가 역시 4억 5천만 원입니다. 매각 시 중개수수료 약 180만 원을 제외하면 법인의 양도 차익은 약 1억 6,700만 원 전후가 됩니다. 이 금액에 법인세율 22%를 적용하면 법인세는 약 3,600만 원대가 되고 법인의 최종 순수익은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개인 vs 법인 최종 비교. 여러분,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개인 3년 보유 후 매각 1억 4,200만 원 전후 수익, 법인 즉시 매각 1억 3천만 원 전후 수익, 즉 개인이 법인보다 약 1,100만 원 이상 더 남는 구조입니다. 개인은 취득세가 낮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 구조가 더 유리합니다. 정리 멘트. 여러분, 이 아파트는 낙찰가가 낮고 평수가 크기 때문에 전세만 놓아도 내돈 회수가 가능하고 매각 시에도 개인이든 법인이든 1억 원 이상의 확실한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개인 명의로 3년만 안정적으로 보유하시면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세금을 절감하면서 최대치의 순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저희는 항상 정확한 부동산 정보, 확실한 자산관리 전략,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수익 구조 분석만 책임지고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재테크 흐름과 현금 흐름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신규 매각 정보, 세금 이슈, 양도세 절세 전략, 그리고 실제 수익이 되는 경매 물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경매 물건을 검색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데 든든한 방패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상 설명란에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낙찰 전략, 세금 구조, 전세 흐름, 대출 가능 한도, 현장 분석까지 제가 직접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올 영상에서도 더 강력한 수익 구조, 더 높은 자산 가치 분석, 여러분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중요한 정보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부동산 자산이 더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